보자. 직선의 방정식부터 설명을 할게.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그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지어주거든. y는 mx라는 거랑 y는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형태는 그냥 뭐 기본형이라고 얘기해.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거 뭐라고 하지? 아니 이런 형태를,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쉣! 그럼 밑에 거 표준형. 표준형이라고 하지. 밑에 거를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제 요거를 표준형. 대충 요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표준형 상태에서의 그 직선의 방정식이 사실 이제 특징 같은 거를 찾아내기 제일 좀 쉬운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냐면 요걸 우리가 뭐라 불러? 기울기라고 부르지.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거, 맞지? 그걸 기울기라고 하고, 그 다음 요 n은 뭐야? 그죠? 얘가 하는 역할은 y 절편이지. 그죠?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런 문제를 풀 때 기울기랑 y 절편을 가지고 푸는 게 많잖아. 그지? 그래서 표준형 상태에서 끄집어내기가 제일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기 y 절편이. 그래서 이 상태로 많이 풀긴 하는데, 근데 이 지금 저 단원의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이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밑에 거. 가장 마지막 거. 그러니까 직선, 일단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생긴 게 맞지? 그리고 그 식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한 게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걸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 대부분의 공식,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공식들이 다 이거와 관련되게 나오니까, 요걸로 좀 이제 공식을 다 외워야 돼. 근데 뭐, 이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이제 바꿔갖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맞지? 아무튼 요렇게, 요거를 좀 볼게. 일단 뭐, 여기서 이제, 기울기 한번 볼까? 기울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울기.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우리가 총 3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죠?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으니까. y 증가량. 이거야 뭐 어렵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두 점이 나온 상태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x2-x1 분의 y2-y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3이라는 점이랑 2,7이라는 점, 요 두 점을 지나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할 때, x에서 x를 뺀 거 2-1, 이게 x2-x1 분의 그 다음 y에서 y 뺀 거 7-3, 요게 이제 그 기울기 계산하면 1분의 4니까 4라고 할 수 있겠지. 됐지? 요런 게 이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고, 사실 순서는 그리고 상관이 없어. 이게 2에서 1 빼고 7에서 3 빼서 지금 계산을 했는데, 1에서 2 빼고 그 다음에 3에서 7을 빼도 결과는 어차피 4로 똑같이 나오긴 하지. 그래서 빼는 순서는 상관은 없는데, 주의할 거는 이제 그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x랑 y가 같은 방향으로. x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뺐는데 y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면 다른 게 나오겠지. 그지? 부호가 좀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면 뭐 빼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아무튼 요게 이제 그 기울기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탄젠트 a지. 탄젠트 뭐 알파라고 할까? 이렇게 삼각비잖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맞아? 그래서 이 탄젠트를 이용해서 나오는 그 기울기의 저 내용은 보통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x축에 딱 요렇게 나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60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탄젠트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때 항상 이제 문제에서 요 말이 그대로 나와. 통째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기울기가 탄젠트 60도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x축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직선이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했는데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을 얘기하냐면 여기 x축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 걸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시계 방향으로 잰 건 뭐라고 하겠어? 음의 방향이라고 했지. 그치? 이건 나중에 너네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니까 지금은 어차피 음의 방향이라는 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의 방향만 나오니까 요 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쪽 각. 그럼 이쪽 각이 60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60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탄젠트 60도는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3이지. 루트 3이야, 그지야? 루트 3, 루트 3. 그래서 요거는 다 외워야 돼. 일단 우리가 배웠던 그 삼각비에서 배웠던 각도는 특수각 30도와 45도와 60도 3개를 배웠지. 맞아? 그때 탄젠트 값은 각각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1, 그 다음 루트 3. 이렇게 돼, 이렇게. 오케이? 조금 외우기 쉬운 방법은 여기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3 곱하면 루트 3이 되지. 대충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니, 그냥 외우든가. 맞지? 외워야 돼. 어차피 나오는 게 이렇게 3개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 3개만 나와. 맞지?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 그러면 이 탄젠트가 왜 기울기가 되냐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요 x축과 만나는 점을 그냥 내가 아무 점이나 담는 거야. 여기를 내가 그냥 뭐 1,0이라고 할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요 정도를 내가 뭐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뭐 3,5라고 할까?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점이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요게 있었잖아. 맞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 3,5에서 x축의 수선을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볼게. 수선을. 그러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오지. 맞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60도다 뭐 이런 말이야. 이해하지?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기울기 구하는 저 공식 두 번째 공식을 생각해보면 x에서 x 빼고 y에서 y 빼서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하잖아. 그러니까 3-1분의 5-0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하잖아. 맞아? 지금 이거 그냥 안 맞아. 그냥 대충 봐. 근데 그럼 이 3-1이라는 건 결국 이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5-0이라는 건 이만큼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 중3 때 배웠던 삼각비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뭐라 했냐면 탄젠트라고 했단 말이야. 이 각에 대한 탄젠트라고. 맞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기울기로 탄젠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요 방법 3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거는 뭐 대놓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한 요 2개 정도? 이렇게 2개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오케이.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선의 식을 구하는 그 3가지 방법이 또 나오는데, 직선의 식을 구하는 공식이 3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뭐, 직선의 방정식? 직방의 작성이라고 할까? 작성.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게 주어지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어떤 기울기랑 그 다음에 지나는 점 x1, y1 이 2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냥 뭐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두지. 맞아? 여기가 기울기니까. 그리고 이제 1,2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 1,2라는 점을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2는 3 플러스 b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올 수 있지.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식을 써주면 y는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맞아? 이게 중학교 2학년 버전이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요 과정을 그대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한 상태에서 요 과정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나온 공식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거든. y-y1 뭐 저기 써있지. 2번이라고 써있지. y-y1은 m의 x-x1 뭐 이렇게 써있잖아. 그 공식인데 그거 잠깐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기울기를 이거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이거라고 했을 때 요 과정을 그대로 한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럼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 맞지?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y1은 mx1 플러스 b. 근데 우리가 여기서 b 값을 구할 거잖아. 그지? 그럼 b 값을 냅두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면 y1 마이너스 mx1이고, 이제 이 b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써주면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나오겠지. 가자. 그래서 y1을 넘기면 y 마이너스 y1은, 그리고 얘 두 놈을 이제 m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1 대충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 그래서 너네가 이제 이 공식을 외우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해서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y-y1이 2,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니까 3에 x-x1 1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냥 정리만 하면 끝이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책이 다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y-y1은 m의 x-x1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규칙 같은 거겠지. x에서 x를 빼고 y에서 y를 뺀다라는 뭐 그런 규칙. 그런 규칙 같은 걸로 이제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이거 정리할 때 요 마이너스 2는 보통 이항을 하잖아. 이항해서 계산을 좀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어차피 이항을 할 거라면 애초에 이제 이 공식 자체를 이항을 해서 외우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 이해하지? 뭐 별건 아닌데. 그래서 너네도 이렇게 외워. 맞지? 그러니까 x에서 x는 빼는데 y는 이제 뒤에다 그냥 더해주는 걸로. 됐지?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을 외워주면 돼. 요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x1, y1 지나는 점 2개, x2, y2 지나는 점만 2개 주어졌을 때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1번에서 봤던 것처럼 그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는 기울기랑 지나는 점,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식을 다 구할 수 있거든. 그지? 두 가지만 있으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나는 점은 있는데, 두 개나 있는데 기울기가 없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아까 했었지, 그지? 두 번째 방법 있었잖아. 그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2,7이라는 점이랑 마이너스 3,1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일단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뭐 2에서 마이너스 3 뺀 거 분의 7에서 1을 뺀 거. 맞지?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5분의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지? 1이지 1 이렇게. 맞지? 기울기 1이야. 그러면 이제 기울기 찾았고 지나는 점 두 개나 알고 있어.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 뭐 해보면 y는 기울기 1에 x 마이너스 이걸로 할게. 2. 그 다음에 뒤에 거 y좌표 7. 요거 그냥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정리만 하면 y는 x 플러스 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새로운 공식이라기보다는 첫 번째 공식을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기울기만 저 방법으로 끼워 넣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나와 있는 이제 공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겠냐면, y는 뭐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거에 x 마이너스 x1 그 다음 플러스 y1 대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 물론 이건 이제 이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공식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또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기울기만 하나 구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맞지? 뭐 외운다? 아무튼 뭐 이거 알면 당연히 이것도 알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다른 게, 얘는 이제 x절편이랑 y절편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 요런 경우인데, 일단 얘도 절편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어찌됐건 두 점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2번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돼. 사실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지금 또
여기가 y절편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2,0을 지나고 0,-3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기울기 하나 구해보면 2 빼기 0분의 0 빼기 -3 해버리면 2분의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그냥 바로 기울기 알고 y절편도 아니까 그냥 바로 그냥 y는 2분의 3x 그 다음 -3을 써버리면 끝이니까. 맞아? 요렇게 해서 그냥 구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고 y절편 있으니까 뒤에 붙여주기만 하는 걸로. 요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 공식으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x절편분의 x, 그러니까 a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으로 나와 있거든. 이렇게 구하면 사실 빠르긴 하지.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니까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니까 이게 좀 편하긴 한데, 근데 딱히 사실 이건 몰라도 상관은 없어. 물론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너네가 조금 판단하기는 쉽긴 해. 바로 판단하기는 쉽긴 한데 사실 그거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x 4y는 12 막 이런 직선이 있대. 그리고 양변에 12를 나눠주면은 4분의 x 3분의 y는 1이다라는 식이 나오지. 맞아? 그럼 이게 이제 이 형태니까 x절편 4고 y절편 -3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알면 편하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딱히 이거 공식을 또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사실 여기서도 그냥 x절편 구하려면 y에다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냥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굳이 솔직히 필요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선택사항이야. 외울 사람은 외우고 외우기 싫은 사람은 안 외워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리고 요거는 좀 추가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요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는데, 축에 평행하거나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X축에 평행하는 직선이 예를 들어서 2,3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자, X축하고 Y축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X축에 평행하다라는 건 당연히 그림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2,3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오는데, 자, 이 직선의 식을 구하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라든지 뭐 지나는 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울기 없고, 그치? 지나는 점 하나 있잖아. 그렇다고 또 지나는 점이 또 하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를 또 구할 수도 없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노란색에 붙어있는 이 점들은 여기 좌표들이 있을 거야. 지금처럼 여기 2,3도 있고 뭐 3,3도 있을 거고 4,3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점들의 특징들은 다 y좌표가 뭐야? 싹 다 3이지 3.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x랑 상관없이 무조건 y 값이 3이니까 그냥 y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y는 3.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y는 0 곱하기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3이라고? 빵이란 얘기야. 기울기가. 맞지? 기울기 빵이라니.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러면 평행됐으니까 이번엔 수직도 한번 해봐야지. 그럼 이번에는 x축의 수직인 직선 여기다 써. 오호. 이번엔 수직인 직선이 2,3을 지난대. 그러면 수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맞아? 그럼 이 직선은 뭐라고 쓰면 되냐? 요거는 얘랑 같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붙어있는 점들이 y가 싹 다 3이라서 y가 3이라고 쓴다며. 그럼 여기에 붙어있는 점들은 다 x가 뭐야? 싹 다 2잖아. 그러면 x는 2라고 쓰면 되겠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좀.
그럼 얘 기울기는 뭐야? 0? 아닌데? 얘 기울기는 0? 0은 0이죠. 얘 기울기 없어요. 없어, 그지? 없는 거야. 오, 진짜 이거라. 없는 거야, 없는 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랑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거지. 그지? 얘는 존재하지 않아.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얘는 함수도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1차 함수잖아. 얘도 1차 함수가 맞아. 1차 함수가 맞는데 근데 얘는 함수가 안 되지, 아예. 너네 원래 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x값이 하나가 정해지면 y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게 함수잖아. 너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 x 이렇게 대응표 하나 그려놓고 y 대응표 그려놓고 만약에 1, 2, 3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4, 5, 6이 있을 때 1이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x에서 얘네가 화살표를 쏠 때 무조건 하나로만 가야 함수가 된단 말이야. 2개 이상 가면 함수라고 안 해줘. 이해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여기 이거의 좌표가 뭐야? 여기 좌표가 내가 지금 찍은 점의 좌표는 2,0이지. 여기는 뭔데? 2,3이잖아. 그럼 결국 2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0하고 3으로도 간다는 얘기야. 근데 0, 3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점으로 다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2가 0도 가고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4도 가고 다 이렇게 화살표 쏘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이상 존나 많이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닌 거지.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해하지? 그래서 기울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지?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잘 보면 내가 지금 x축의 평행 또는 수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기준을 바꿔서 y축이라고 하면 얘는 y축에 뭐 하는 거야? 수직이지. 얘는 y축에 평행이지. 이제 좀 바뀌겠지. 이해하지?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이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려. 사실 평행 수직 2개 있고 x축 y축 2개 있기 때문에 좀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끔 이런 식으로 나와.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5,7을 지나고 그리고 y축의 평행한 직선이 3,1을 지날 때 요걸 지날 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그럼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거 지난다고 했을 때 그 직선의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지? y는 7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x는 3이지. y축의 평행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랑 이거의 교점은 뭐야? 3,7인 거지. 3,7. 얘는 무조건 x가 3이고 얘는 무조건 y가 7이니까 둘이 이제 만나면 3,7이겠지. 그럼 결국 3,7을 지나는 직선의 그러니까 기울기가 5이면서 3,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하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잘 기억해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러니까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위치 관계의 종류는 몇 개가 있었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너네 한창 어릴 때. 파릇파릇 할 때. 지금은 다 늙었잖아. 뭐라고? 3개. 3개지, 3개. 맞아? 첫 번째는 직각. 한 점에서 만난다. 아. 직각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네. 미친 새끼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난다. 맞지? 한 점에서. 그러니까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직선의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직선의 그 표현 방법이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잖아. 사실 기본형은 어차피 표준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표준형에서 나온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일단 패스하고 표준형이랑 그 일반형 두 개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 그러니까 표준형 상태 mx 플러스 n 그 다음에 n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렇게 두 직선, 표준형 상태에서의 두 직선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형 상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거랑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비교를 할게. 이게 이제 문제에서 대부분이 이게 나오긴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게 나오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날 조건, 표준형 상태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기만 하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일반형 상태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가 다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는 좀 비율로 따지는 편인데, 이게 왜 a, b가 이렇게 나왔냐면 너네가 요 일반형을 요 하나만 표준형 상태로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이 표준형 상태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 x 개수랑 y 개수가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맞아? a, b가. 그지? 그래서 이제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비율이 다르면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야. 이해하지? 그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얘 일반형 상태에서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그 비율로 따진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요거 x 개수분의 x 개수, 그다음 y 개수분의 y 개수. 이렇게 해서 다르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평행. 평행할 조건은, 평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그지? 기찻길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이 조건은 뭐냐? 기울기가 같고 또 y절편이 달라야 하지. 그지? 요 조건. 일단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바로 다 기억을 하는데, 근데 y절편은 조금씩 빼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요거 조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야 돼. y절편까지 같으면은 세 번째 일치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지? 요거 달라야 돼. 그럼 이걸 일반형 상태에서의 조건으로 가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는 같고, 그지? 그 다음에 c 프라임분의 c는 달라야지. 그지? 달라야 돼. 여기 뒤에 보면 y절편의 역할을 하는 게 얘네지. bc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딱 이 부분이 y절편이 다르다는 의미고, 이 부분이 그 기울기는 같다 뭐 이런 의미야. 맞지? 그래서 요거 만족을 해야 두 번째 평행하는 조건이 나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치하는 조건. 그냥 완전히 포개어진다 뭐 그런 말인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식이 그냥 똑같으면 되겠지. 기울기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일반형 상태로 표현을 하면 비율이 전부 같으면 되겠지. b'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c.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이렇게. 됐지? 요게 세 번째 조건.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요게 제일 잘 나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서도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직 조건은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사실 수직 조건이 나오는 그 과정은 뭐 증명을 해줄 수는 있긴 한데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 그냥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어갖고 안 할게 그냥. 그지? 궁금한 사람 없지? 있어? 없잖아. 없어야 돼. 귀찮아. 피타고라스 그냥 하면 돼.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그냥 공식까지 조건만 잘 외워주면 되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는 표준형 상태에서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쓰긴 하지.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둘이 이제 서로 수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랑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 두 놈은 서로 수직 관계다라는 거지. 얘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면.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조건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 상태에서의 조건은 a 곱하기 a 프라임 플러스 b 곱하기 b 프라임은 0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똑같이 쓴 거야, 이게.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요 일반형 식을 표준형 상태로 만든 게 이거잖아.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겠지. 그래서 그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이해하지?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식은 사실 표준형 상태에서 이 식을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일반형 상태로 여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x계수끼리 곱하고 y계수끼리 곱한 걸 더했을 때 0 나온다 라고 그냥 그렇게 외워. 알았지? 외워야 돼. 알았지? 외워 이거. 이것도 외워 이거. 애들 대부분이 다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외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 다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요거 좀 문제 좀 풀어볼까? 요까지 하고 풀까? 요까지 하고 풀자 그냥. 어차피 잠깐만. 뭐 하나 빠졌는데? 우와, 개매너. 하나 없네, 뭐가? 일단 요거 넘어갈게, 일단.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것도 공식이라서 외워야지. 자꾸 외우라고만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외워야 돼. 수학은 암기 과목이잖아. 알지? 암기 과목이야. 외워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일단 요거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요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인 거리,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 거리를 보통 이제 D라고 많이 쓰고, 이 D에 대한 D를 구하는 공식에 대한 내용인데, 자, 한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직선을 a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공식 D는 루트에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 y1 플러스 c로 외워주면 되는데, 그냥 x계수 제곱이랑 y계수 제곱을 더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그거 분의 이 점 있지, 이 점을 여기다가 그냥 대입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쓰면 돼. 그지? x1 여기다 대입해서 ax1, y1 대입해서 by1 플러스 c까지. 그리고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공식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겠고, 마찬가지 증명 안 할게. 이거 뭐 별로 쓸데가 없어갖고 그냥 이제 외우면 돼. 그냥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자, 1,3이라는 직선, 점에서 x 플러스 2y는 2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플러스 7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 공식대로 가면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1 대입하면 1, 3 대입하고 6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5분의 14가 되겠지? 됐지? 됐지?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워주면 되고, 그다음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요런 게 좀 나오는 편이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사실 이것도 활용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할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나오거든. 근데 문제에서 딱히 평행하다라고 주어지지 않아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그 주어진 두 직선은 무조건 평행하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 점을 찍느냐에 따라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지, 애초에. 맞지? 그러니까 그냥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그냥 두 직선은 당연히 평행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직선 아무거나 하나 잡은 다음에 여기서 반대쪽 직선까지 이제 수선을 내리면 일단 이런 길이가 하나 나오지, 그지? 그리고 이걸 또 아무 점이나 또 하나 잡아서 또 반대쪽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런 길이가 나오는데,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지. 기찻길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이용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했을 때 일단 평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거리는 그냥 두 점 중 아무 점이나 하나, 그러니까 두 직선 중 아무 직선이나 하나 잡고 그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내서 반대쪽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이거 하나 잡고 요 위에 있는 점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뽑아. 뭐가 있을까?
아무 점이나 하나. 뭐? 아무거나. 막 100, 막 이런 거 괜찮아. 200. 1,0이 낫지. 미친 새끼야. 1,0이 제일 낫잖아. 깔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웬만하면 절편을 끄집어내는 게 제일 좋지. 그럼 1,0에서부터 1,0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또 멍청하게 여기서 점 끄집어냈는데 여기랑 요걸로 하면 진짜 미친놈인 거야. 알지? 또라이야 그거는. 이해하지? 왜 지금 웃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실수하는 애도 나도 봤어. 이 어떤 미친 또 그래서 얘기 안 할게.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지. 그럼 얘 거리 구하면 루트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하고 1 그다음 빵 마이너스 7 요거 계산하면 되지. 루트 2분의 뭐 6 뭐 이렇게 나오겠네. 유리화까지 당연히 해야 되고 맞지? 이렇게 활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거보다 조금 더 활용된 문제는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 자, 요건 얘네 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있다. 이런 2차 함수 있어. 요 2차 함수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대. 그러니까 P가 이 2차 함수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P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요 직선까지 이제 선을 그었을 때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 P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수선의 길이를 뭐 이제 D라고 하면 D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어떻게 구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구할까? 어떤 방법을 이용할까? 연립을 하라고? 이거 둘이? 연립을 하라고? 왜? 교점 찾는 거야? 교점이 없는데 지금? 당연히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교점이 나올 수가 없겠지. 교점이 생기면은 거리는 0이 제일 최소일 테니까. 분명히 이걸 이용한다고 했지. 0을 대입해. 0을 대입해? 어디다가? 아니 여기서 절편 끄집어내는 걸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공식 없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P를 A, B라고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냥 구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거 연립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너무 복잡하네 그렇게 하면. 그거 말고 뭐야 관심 없어? 집중 좀 해봐. 생각 좀 해서 좀 한번 의견을 좀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한번 쏴.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시험에. 자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연도. 일단 요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 평행을 하면서 요 2차 함수랑 접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 오케이? 가자. 그러면 이 접점이 어쨌든 P가 여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접점이 P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때가 제일 짧을 거야. 그지 않아? 이때가 제일 짧겠지. 그지? 응. 나머지 생각을 해봐. 나머지 이쪽 P가 여기 있을 때도 얘보다는 좀 길잖아. 맞지? 어디를 가든 얘보다는 길잖아. 제일 짧은 게 얘랑 평행하면서 얘랑 접한 직선이랑 그 만나는 교점 여기에 있을 때가 제일 짧겠지. 이해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P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직선도 모르니까 이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을 일단 얘랑 평행한 거라서 y는 2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으로 그냥 두고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n값을 구해야 돼. n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뭐 2차 함수랑 지금 직선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니까 둘이 뭐 해주면 되겠어? 연립한 다음에 뭘 쓰면 돼? 판별식 쓰면 되지. 판별식이 0이다라고 쓰면 n값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니야. n값이. 이걸 구한 게 아니라. 그지? 그럼 n값을 구했어. 만약에 얘가 1이래. 그러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요 방법 이용해서. 이해하지? 대충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문제도 있다. 되지? 그래서 공식은 잘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내용이 하나 빠졌는데 그 내용 그거까지 설명을 좀 할게. 이거 지금 왜 없냐, 이게 왜 내용이 좀 뒤죽박죽 돼 있네. 일단 그거까지 설명을 할게. 문제를 좀 풀고 할까? 문제 좀 풀고 하자. 문제 풀고 할게 그냥. 일단은 유형 3번까지가 평면좌표였지? 4번까지였나? 3번까지였어? 4번. 4번. 오케이, 4번. 4번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볼게. 유형 4번. 자, 요거 한번 잠깐 보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X축과 Y축,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 그러니까 요까지는 뭐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없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건 절편 얘기하는 거다. 맞지? X절편, Y절편 찾아라는 얘기지. 그럼 X절편, Y절편 찾아갖고 그 원점, O가 원점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삼각형 만들어서 그 넓이 구하라고 그런 말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야지. 요거야 뭐 앞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일단 기울기 먼저. 그냥 바로 할게. 그냥 Y는 X에서 X 뺀 거, 2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분의 1에서 마이너스 5 뺀 거 에다가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왼쪽, 오른쪽? 왼쪽이 낫겠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걸로 할게. 오케이? 그럼 3분의 6이니까 얼마야? 2지, 그치? 2 분배하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y절편 얼마지? 0, 마이너스 3. x절편은 2분의 3,0이지. 그치? 그림을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잘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으면, 그러면은 그리는 게 좋아. 대충 2분의 3 이렇게 찍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찍고. 그럼 요 삼각형 넓이 찾으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이지?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9라고 할 수 있겠지. 됐냐? 그치?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이 대단원 도형의 방정식 쪽은 웬만하면 좀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게 좋긴 해.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려도 너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지겠네? 라고 해서 그렇게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풀면 되는데, 가끔 이제 문제를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풀 때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대충 길이 보일 때가 좀 있어. 그럴 때가 좀 많아. 도형의 방정식 이쪽 파트는.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알지?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겠네. 일단 1,-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거랑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반형 상태로 그 평행 조건 그거 쓰는 것보다 그냥 기울기를 아예 그냥 표준형으로 해서 구해버리는 게 낫지. 넘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다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라고 쓰고, 그리고 얘가 지금 뭘 지난다고? 1, 마이너스 1 지난다며. 뒤에 y절편만 모르는 거니까. 그럼 그냥 뒤에 n이라고 해놓고 이거를 지난다 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걸로 이제 n값 구할 수 있지.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n이니까 n값은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 그치? 그럼 요것만 대입하면 되지. 그럼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y 절편이니까 2분의 1이 답이겠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너네가 이거를 이제 그 일반형 상태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기울기를 구해도 되고, 사실 이게 제일 그냥 뭐 평소에 하던 그런 이제 식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서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 마이너스 y계수분의 x계수 하면 기울기 나온다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그 여기서 마찬가지로 y절편도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y 개수분의 상수항하면 y1편 나온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해서 외우려면 외워도 상관없고.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외울 때 만약에 진짜 외운다고 하면은 정말 정확하게 외우거나 좀 어설프게 외우면은 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외워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그냥 뭐 아니면 도로 알지? 그 다음에 뭐 6번 나오면 볼까?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일단 뭐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이제 뭐 x계수랑 y계수가 똑같으니까 평행하겠지.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고 하나 구하자. 그냥 뭐 뭘로 잡을래? 왼쪽 오른쪽? 왼쪽? 알았어, 왼쪽 뭘로 잡을래? 0, 마이너스 4. 그치? y절편이 낫겠네. 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에서 괜히 그랬네. 루트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까지의 거리를 그냥 구해주면 되지.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루트 x계수 제곱 얼마야? 3 플러스 y계수 제곱 1 분의 절대값 0 그치?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4 그치? 마이너스 4니까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4니까 2분의 6이지. 계산하면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교재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게. 여기 왜 교재에 빠졌는지 모르겠네. 돌려? 어디 갔죠? 못 나올래? 뺀 거 아니에요? 뺐다고? 왜 빼? 이거 따로 그럴 리가. 자, 이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요거 먼저 할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어. 일단 요거 먼저 하자. 요것도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정점이라는 거는 정해진 점이야.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정해진 점. 그런 거를 정점이라고 하는데, 식이 만약에 y는 m에 x-1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 사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친절한 경우이긴 한데, 요 직선은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딜 지나? 어떤 점을 지나?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1,2를 지나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치? 1 대입하면 빵.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네. 맞지? 요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이 직선은 반드시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1,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너네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m 값에 관계없이 뭘 지난다 뭐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알려줄 때도 꽤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버리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너네가 해석을 하는 거지. 식을 보고. 이해하냐? 네. 그 요건 좀 친절한 경우고,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걸 좀 그냥 이항을 해서 m의 x-1 그 다음 플러스 y-2는 0. 직선의 식 같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요것도 마찬가지 같은 식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요런 식의 형태는 왠지 좀 이렇게 좀 항등식 느낌이잖아. m 곱하기 0 플러스 0은 0 이렇게. 맞지? m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항등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항등식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이해하지? 요런 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에서 그냥 말로 주어질 수도 있어. 어떤 직선이 뭐 기울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너네가 그걸 보고 니네가 직접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어. 이해하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이따 문제 좀 풀면서 있으면 내가 좀 설명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거를 좀 이용해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두 직선을 교점이 생기게 요렇게 이제 하나 그려볼게. 자, 요 직선을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a'(x)
B'Y 그 다음에 플러스 C'은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교점을 그냥 내가 x1, y1 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두 직선의 교점이 요거지. 그치? 이거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야. 방금 했던 게 이런 거지. 정점을 지나는, 정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얘도 마찬가지. 요 두 직선의 교점, 이 정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직선의 식을 구하는 공식은 일단 공식부터 먼저 설명해주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 다음 플러스 k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냥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두 직선을 그냥 갖고 오는 거야. 능력만 빼고 갖고 오는데 둘 중에 하나에 k를 붙이는 거지. 뭐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은 없어. 아무 데나 그냥 붙이면 돼. 요거 자체가 이제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증명이라기보다 그냥 성립한다라는 것만 좀 보여주면 일단 이 점은 이 두 놈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지. 그지? 그럼 대입을 여기다 한번 해볼게.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건. 그지? 그 다음 밑에다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그 다음 플러스 c'은 0이라는 요 두 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이 점을 요따가 대입을 하면 요 식에 대입을 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 다음 플러스 k에다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은 0이라는 식도 성립을 하지. k 값에 관계없이. 왜냐면 얘가 뭐야? 0이잖아. 이게 0이잖아. 0이라며. 얘는 뭔데? 0이잖아. 그럼 이건 지금 이 식의 형태는 0 플러스 k 곱하기 0은 0이라는 식이잖아.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하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너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나와? 보통 그냥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한 개야? 미친 새끼. 지금만 해도 두 개인데 이 새끼야. 무수히 많지.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무수히 많잖아. 맞아?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직선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보통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특정한 직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문제에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요 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나와. 그러면 니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이건 하나밖에 없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거 하나를 구하는 거야. 그거 하나를. 그래서 요 두 직선이 문제에서 주어지고 또 다른 한 점이 x2, y2라는 또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지나는 직선이 이 점을 지날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항상 똑같아 패턴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지. 맞지? 그럼 요거에다가 이거는 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이 이 점도 지난다며. 그럼 이 점을 또 줄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치? 그럼 이거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그 k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k가 나와 이거 대입하면. 그럼 그 k 값이 만약에 3이라고 나왔어. 그럼 그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게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요거까지만 하고 쉽게 좀만 참아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충이 아니지. 왜 자꾸 대충이라고 하냐. 야 모기가 있다? 네. 큰일 났네. 아 그래? 자꾸 대충이네. 잠깐만. 여기다. 요런 거. 대충 요런 거. 두 직선이 나와 있지. 이거의 교점과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저거일 때 A, B를 구하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 유형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실 지금 내가 지금 이 설명한 방법을 까먹더라도 풀 수는 있지. 너네가 전에 배웠던 걸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걸로 충분히 풀 수는 있잖아. 왜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맞아? 연립하면 되니까. 그럼 그 점이랑 이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두 점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까먹었으면, 이 방법을 까먹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방법은 일단 두 직선을 그냥 갖고 와. 그러니까 두 직선을 그냥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그리고 아무 데나 K를 그냥 붙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게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근데 얘가 지금 4,-1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대입하면 8 빼기 1 맞지? 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K에다가 8 더하기 3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이 나오지. 계산하면 3이지. 맞아? 플러스 15K지. 그치? 만족하는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이 마이너스 5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끝이라는 얘기야. 이해하지? 대입해서 그냥 이게 그러니까 분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5를 곱한 다음에 그냥 정리하면 x, y에 관한 1차식이 나와. 그러면 그 1차식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치? 자, 요런 내용이 있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미안해.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정점을 지나는 거.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대놓고 나와야지. 이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P를 지날 때 P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러면은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P를 지난다라는 게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패턴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잖아. 항등식 패턴을 많이 봤잖아. 그러면은 그냥 항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항등식으로. 그럼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요 분류된 놈들이 다 0이라고 해서 우리가 풀잖아. 항등식은. 그럼 그거랑 똑같이 풀면 돼. 그럼 요거를 싹 전개를 해보면 2kx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 다음 플러스 ky 그 다음 플러스 2y 3k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k로 싹을 묶어버리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y 그 다음 플러스 3에다가 k가 없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요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하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분류했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만족하는 점을 찾는 거니까 이게 0이고 이게 0 되는 x, y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지.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어? 그럼 요거를 풀었을 때 x, y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3,7이 나왔다 쳐봐. 그럼 3,7과 이제 뭐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얘기지. 두 점 사이 거리는 했잖아 앞에서. 이해하지? 대충 요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치? 잘 하실까?